인간이 구획돼 놓은 틀 있잖아요. 그 틀에 대한 게 너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사전적 정의 말고 내가 진짜 보고서 느끼는 정의들은 뭔지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화와 설치 작품을 하고 있는 김마저 작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네. 어우, 야, 문이, 야, 철문이에요. 그러네. 네. 오, 야, 여기 작업실 맞아요, 이거? 여기 거의 전시장 아닌가? 작업실이 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3분의 1은 이렇게 쇼룸 공간처럼 되어 있고. 아, 여기가 전북은 아니고. 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닭장이었어요. 아, 양계장. 네네, 양계장. 오. 닭장 건물을 개조를 했어요. 아, 그래, 철문이 좀 약간 그랬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 그냥. 전에는 제가 회화 작업 위주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조형 작품을 하다 보니까 더 넓고 그다음에 전시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런 작품들을 다 싸서 들여놓기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좀 큰 공간을 찾았는데 마침 닭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작가님 작품은 좀 독특한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설치 미술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조각? 여기 보면은 회화랑 이 조각 작품이랑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이걸 하나로 회화를 봐야 될지 조각으로 봐야 될지 사실 그런 의구심을 품게 하는. 약간 물음표를 던져주는 작업. 네네네. 아, 어떤 분류에도 좀 들어가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분명히 다 바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작품을 보면 이렇게 다 끈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동을 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끈이 팽팽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느낌이 다르겠네. 그렇죠. 이게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면 회화랑 이렇게 하나의처럼 또 보이고. 이 선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연결고리가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공간감이 또 생겨버리고.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관계들로 이렇게 끈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관계를 그냥 눈에 보이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없어도 되는 끈이죠, 사실.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가시화시키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 그렇지. 있었나? 한 몸이었던 것 같고 이 레이어 자체적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또 어떤 형태가 또 생기고. 이런 회화 작품이나 이런 도형들을 보면 무각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무각형. 거기서 나오는 무는 각형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도형이랑 도형을 가지고 놀다가 그 외곽선을 이렇게 연결한 도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형이 그 사이에는 움직이는 도형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한 순간을 포착해서 만든 도형들이에요. 그 어떤 고정되지 않는 그 관계의 어떤 서로의 작용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무각형이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도형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형태를 만들었고 또 안에 내용적인 이 그림 자체도 약간 그런 제스처로 이렇게. 이 지금 회화에 나오는 형태들은 제가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포착해가지고 회화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어떤 작업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흐느적거리거나 춤을 추는 뭐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작업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그 전에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고서 저녁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에너지를 이렇게 딱 전환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 넘어가기가. 작업을 넘어가요. 그 에너지 전환의 방편으로 음악을 틀어놓고서 그 바깥에서 했던 모든 긴장감 그런 것들을 몸에서 이제 다 풀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을 듣고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회화에서는 저의 어떤 그 회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제스처들, 동작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붓질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 붓의 어떤 관념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고서 저 획을 그으면
정말 그리기 위한 어떤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냥 몸에서 어떤 에너지와 호환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흐느적거리는 것들을 그냥 몸 가는 대로 이제 붓질을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를 하세요? 이 무각형이랑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무각형이라는 게 어떤 제가 정형화된 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정형화된 틀이라는 건 네모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캔버스가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이라는 틀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체하고 이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떤 이런 무각형의 이제 도형을 만들고서 저기서 또 어떤 정형화된 뭔가에 터치가 가면 제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춤추듯이 마치 그냥 자유를 꿈꾸듯이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개가 패턴화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자개 패턴이 네모로 되어 있거든요, 다. 네네네. 네모를 쓴 이유는 사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비정형 안에 다시 어떤 정형을 넣음으로써 정형과 비정형의 관계를 표현해보면 어떨까. 아주 정형적인 것도 공명을 이루면 비정형 안에서 또 하나의 정형도 되고 비정형도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패턴을 계속 어떻게 보면 작업 안에서 계속 꼬고 그러네. 여기 보니까 색감도 진한 남색 같은 경우에 또 여기는 약간 평면 네모적인 느낌인데 여기는 동그라미를 했고 또 동그란 녹색 같은 게 또 네모로 돼 있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또 이 선과 또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은 또 더 많은 오브제가 좀 붙어 있네요. 얘는 그런 무각형을 입체화해가지고 얹은 형태예요, 그냥. 아, 근데 괜히 형태가 아까 그 여기가 양계장이라 그런가 닭인가 이런 느낌이. 얘는 제목은 이제 랍스터인데요. 랍스터? 네네. 이게 랍스터를 뭐 생각을 하고 한 거 아니고 무각형의 어떤 조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제목을 붙일 때 언어를 문득 생각난 어떤 언어와 결합해서 전혀 상관없지만 갑자기 그냥 하는데 갑자기 랍스터 먹고 싶어? 랍스터를 하자. 이런 것들. 네. 이거는 뭐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사자 탈춤을 추는 경험을 했어요. 아, 사자탈. 네, 제가 국정사자 탈춤을 보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털 옷을 입은 사자 탈춤을 추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서 그런 영감을 받기도 하고 사자 털 무형문화재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만나고 그 만드는 과정이랑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답습을 해가지고 작품에 이제 이용을 했죠. 형태에서 오는 그런 심플함도 있지만 또 자개도 정말 하나하나 붙이고 엄청나게 좀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과정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제가 생업으로 가구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9년간. 9년간? 네, 9년간 건축가들이랑 협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집을 지으면 네모난 정형 안에 네모난 가구를 넣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모난 가구를 계속 집어넣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틀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을 하면서 매번 옆에다가 스케치를 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공간을 주어지면 나는 이런 비정형의 형태를 넣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틈틈이 스케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아, 에스키스 같은. 에스키스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사실은 전공이 서양어도 전공하셨고 네. 동양어도 하셨고 네. 뭐 가구까지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전공 분야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이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이? 사이. 네. 아, 그러니까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네. 이것과 이것의 어떤 사이 지점. 그러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규정하지 않는 그 사이. 거기에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정이 내려지거나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갑갑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같아요. 나는 회화를 기존에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로서 조형 같은 이제 가구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화라고 규정 짓는 거, 그 다음에 조각이라고 규정 짓는 이 사이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제가 회화에서 책가도 작업을 했어요. 아, 책가도? 네. 그러니까 책가도가 굉장히 가구의 형태랑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017년도에 프랑스 레지던시를 갔는데 현장에서 목수님을 구해서 그 책가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책가도의 형태들을 직접 이제 만들고 거기다가 회화 작업을 그림으로 그렸었거든요. 그게 시초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저기 저 작품을 보면요. 어떤 건지. 이게 사실 책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합판을 땄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들을 그냥 한번 다 빼버리고 이거 가지고만, 형태 가지고만으로도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각형의 틀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 외곽선을 이렇게 연결한 형태거든요. 얘를 부조처럼 만든 이유는 가구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조형 작품에서도 조형과 그 가구의 어떤 사이는 뭘까? 그러니까 또 이걸 만들다 보니까 또 그게 또 궁금해져가지고.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가구라는 거는 기능성을 요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뭐 어떤 걸 수납하고 물건을 놓기 위해서 가구를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조형 작품은 사실 기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만 있는 거죠. 그 조형적인 미를 이제 감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그 규정은 누가 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 조형 작품에다가 약간의 어떤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건 가구로 봐야 될까? 조형 작품으로 봐야 될까? 뭐 이런 물음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좀 학교 다닐 때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었나요? 그 약간 좀 뭔가 삐딱하게 보는 성격?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시선 자체에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네. 기존에 던졌던 질문보다는 계속 사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사이라는 부분들이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좀 더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어떤 예술의 화두처럼 되게 중요한 요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정말 그런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머리를 삭발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 삭발하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너 사회 불만 있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진 않으셨네요. 그냥 고민이 되게 짙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는 주체가 있고 또 어떤 나를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인식의 주체가 있잖아요. 그 두 자아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이이죠. 네네네. 그래서 가구와 조형의 어떤 그 사이에 대한 고민들이 가구 디자인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형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도 가구의 기능성을 작품에서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깃털 상자예요. 아, 깃털 상자. 보통은 우리가 서랍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놓잖아요. 그렇죠. 깃털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중요하게 놓고 싶은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깃털을 위한 어떤 가구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럼 이거는 잠깐만 열려요? 이건 진짜 상자네. 상자고요. 그다음에 얘는 손잡이도 되고 깃털을 꼽아둘 수 있는. 이렇게 깃털 꼽아놓는. 네네네. 그런 것도 되는. 깃털이라는 거는 땅에 사는 동물과 아니면 하늘에서 사는 어떤 그 중간을 연결하는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새라는 것. 네네. 새는 되게 재밌는 동물 같아요. 맞아요. 네. 땅에 있지도 않고 땅과 죽은 자의 또 경계. 네네. 그 사이에 어떤 매개물 같은. 그리고 또 무당들도 깃털을 꼽잖아요. 이렇게 안테나 같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죽은 사람과의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매개물. 사이에 있는 매개체. 그쵸. 네. 깃털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꽃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상당히 깃털 색이 다양해요. 네네. 그래서 진짜 작가님 말한 그 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또 깃털이라는 건 공기의 흐름?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바람이 해도 살랑살랑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런 되게 감각적인 모습, 그런 모습을 작품에 연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형화되고 탄탄한 어떤 그런 느낌의 조형물에 깃털이 올라감으로 해서 되게 유연해지는. 네네. 그럼 작가님 작업실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작업실이요? 네네. 여기 이제 중간에 문이 있어요. 네. 뭐 갑자기 그렇지. 이게 작업실이지. 여기는 이제 수장고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야, 진짜 잘 꾸미셨네요. 네, 꾸몄다기보다 네. 여기서 이렇게 평면 작업하시고. 네. 이게 이제 그 형태. 네네. 무각형 형태들인데요. 보통은 캔버스를 네모나게 만드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무각형의 형태로 잘라서 여기다가 회화 작업도 하고 구조를 만들기도 하고. 캔버스 짜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캔버스 짜는 게 거의 너무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장 우리가 편한 게 사각형에 짜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술들은 어떤 습득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무각형의 형태는 너무 네네. 어렵고 요거는 작품에 쓰고 난 어떤 남은 각형들을 또 모아다가 또 나중에 어떤 작업이 나올 네네, 또, 하나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렇죠. 아, 여기서 주로 그러면 색을 만들어주시고 이거는 그러면 뭐 색상표인가요? 어떤 색을 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색상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색 같은 거? 네, 이 배색 색이 이 같은 색에 거. 어울린다 네네. 아니면 내 느낌이 이 색이 이 색에 넣어야겠다. 그렇죠. 아, 이런 네. 색깔들도 다. 네, 그래서 이 색을 어떤 배색으로 만들었는지 다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 재질이 조금씩 다르구나. 네, 이게 지금 돌가루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시멘트 같은 물감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 자체적으로. 어떤 물감 회사 대표님께서 제가 이런 물감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손수 이거를 실험해가지고 캔버스에 쓸 수 있게끔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지금 네. 이 돌가루로 된 이런 물감을 지금 여기 보시면 돌가루 물감을 칠한 다음에 자개를 상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쪽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느낌. 저렇게 자개 하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 하고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아, 이쪽이요? 네. 아, 공간이 진짜 네. 다양하게 있네요. 여기는 아, 네네. 아, 이쪽은 이제 조형 작품에 네네. 물감을 칠할 때 제어 스프레이로 제가 그렇지, 그렇지. 이거 하려면 이 따로 공간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 네. 꼭 마스크 쓰시고 그럼요. 네, 방송도 쓰고 하죠. 네. 역시 이렇게 체계적인 부분들이 네. 느낌이 딱 있어요. 제가 가구하면서 공간 스타일링도 하고 공간 디자인도 하다 보니까 어떤 네모난 공간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획을 하고 할까를 서랍 만들듯이 그쵸. 잘 분리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공간, 여기는 무슨 공간. 아까 그 우리 좀 더 깊은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아까 우리 머리 깎은 거? 들어가서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인간의 욕망이 억압받았던 그 내면에 대한 어떤 그런 성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작업은 좀 더 상당히 내용적인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억압받았던 그런 어떤 그 욕망들을 다 풀어내지 않으면 제 스스로 저를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지금은 다 푸르셨나요? 지금은